네. 지수 로그 방정식 할 건데 얘는 개념을 설명할게요. 없어. 개념 설명할 게 없고 원래 방부등식은 그냥 푼다야. 어디 단원을 풀든지. 진짜 그래서 그냥 다 계산하는 거 위주밖에 안 나와. 뭐 상황에 따라서 뭐 밑이나 지수를 통일을 하던가 아니면 치환을 하던가 뭐 그런 거밖에 없거든. 그래서 그런 거 위주로 먼저 해볼 생각이고 선생님이 일단은 지수 방정식까지만 써놓은 거야. 1번 보면은 뭐 이런 대표적인 문제들이 나오는데 우리 지수 로그 방정식에 대해서 풀 때 지금 일단 지수 방정식이니까 밑이랑 지수에 대한 관찰을 눈여겨보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밑과 지수에 대해서 관찰을 하는데 우리 특수한 경우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특수한 경우, 특수. 밑이 0 또는 1, 지수도 0 또는 1. 밑이 0 또는 1, 지수 0. 지수 0만 쓸게요. 1은 안 써도 돼. 네, 이 정도. 그냥 저거만 인지하고 풀면 되거든. 1번부터 그냥 천천히 볼 건데 뭐 저희 같대. 그럼 같게 해줄 건데 우리가 지수 방정식 혹은 로그 방정식 이런 거 풀 때 밑에 대한 사이즈를 좀 키우면 잘 안 보이거든. 그래서 81이라고 나와 있긴 하지만 저거를 3의 4제곱 형태로 바꿀 거야. 무슨 의도인지 알겠죠? 그래서 3의 4제곱 형태로 바꾸시면은 3의 4x제곱이라고 쓰실 수가 있고요. 27 곱하기 4제곱근 루트 3이라고 나와 있는데 얘가 3의 4분의 1제곱이고 얘가 3의 세제곱이잖아. 그치? 그러면은 얘가 3의 세제곱이니까 이거 두 개 계산하면은 3의 4분의 13제곱인데 그런데 이게 지금 분모에 있죠. 그러니까 역수 형태니까 3의 마이너스 4분의 13제곱이다. 뭐 저건 지수 방정식이라 하긴 했으나 뭐 1차 방정식이랑 다를 게 없죠. 그래서 이렇게 풀라는 거고요. 2번 6분의 5에 저 제곱 저게 5분의 6에 5x 플러스 1제곱이래. 여기서 볼 건 특징이 밑에 대해서 뭐야 같네 라고 바로 캐치할 수 있으면 좋거든. 왜냐면 그냥 뭐만 하면 역수만 하면 근데 우리 역수로 조작하는 방법 너무 잘 알고 있잖아. x제곱 더하기 3에 대해서 왼쪽은 그대로 인정했을 때 오른쪽을 역수 형태로 바꿔주시는 방법은 무슨 제곱 마이너스 제곱 해주시면은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1 이렇게 쓰면 돼요. 아 진짜로? 애들 엄청 아니다. 음, 3번 봅시다. 3번은 일단 책에 잘못 적혀 있어서 썼어. 3번이 방정식 문제인데 방정식이 아닐 거거든? 그렇지 않아? 예제 3번? 그래서 바꿔 쓰라고. 이거 일단 쓰라고. 예제 3번은 x의 x제곱이 x의 x제곱이 x제곱이다. 이거 뭐야? 얘기한 거 그대로야. 지금 3번이 그 편집본에 좀 잘 타이핑이 안 돼 있어서 4번도 그래요. 3번, 4번 일단 고쳐서 써보세요. 음, 음, 음. 3번부터 볼까? 3번은 x의 x제곱이래. x의 x제곱이 x의 x의 제곱이야.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어. 밑은 일치해요. 그죠? 밑이 일치하는데 여기서는
지수에 대한 관찰이 추가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 x의 x제곱이 x의 제곱이다. 이거 뭘로 때려 맞출 수 있죠? 몇 넣으면 될 것 같아? 1? 아, 2. 저거 빨간색 네모만 봤을 때 x가 몇인 것 생각할 수 있다? x가 2인 거 생각할 수 있다. 선생님 계산으론 못 풀어요. 저거는 때려 맞춰서 푸는 게 맞아. 그러면 x가 2일 때만 되나? 하면 실은 그렇진 않거든. 맞아. x가 1이면 위에 거듭 제곱이 달라도 뭐 계산하면 같겠죠. 그래서 이거 얘기한 거야. 이렇게. 물론 0제곱도 뭐 0의 1제곱 이렇게 하는 게 가능할 수도 있는데 보통 밑이 0인 경우를 빼거든? 보통이야 근데. 장답 못 해가지고 일단 써놓은 거야. 알겠죠? 4번은 어때? 거듭 제곱이 같죠? 얘는 x제곱이라는 게 같잖아. 그러면은 처음에 볼 거 밑만 같으면 똑같지 않겠어? x가 몇인 경우 생각할 수 있어? x가 2인 경우 생각할 수 있겠죠. 2면은 3의 x제곱이 3의 x제곱이니까. 그 다음에는 지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야. 밑에 상관없이 지수가 예로 계산되면은 항상 고정된 결과가 나와. 몇으로 계산될 때? 0으로 계산될 때 해서 얘도 답이 2개인 거야. 필수예제 5-2인데 예제 2번이죠. 예제 2번. 얘도 구조가 한 번에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4 곱하기 4의 x제곱에다가 얘도 마이너스 20 곱하기 2의 x제곱 더하기 16이 0이라는 식이고요. 그죠? 왜 그런가요? 왜냐면 지수 부분, 얘네들 플러스 2제곱 플러스 1제곱이 좀 불편해서 미리 계산한 거야. 2의 플러스 2제곱은 사실상 2의 제곱인 4를 추가로 곱했다랑 같으니까 5에다가 4를 곱해서 20으로 바로 써준 거라고. 일부만 계산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상태에서 양변을 몇으로 나눌 수 있어? 4로 나눌 수 있잖아. 그래서 4로 나눠보시면 4의 x제곱 마이너스 5 곱하기 2의 x 더하기 4가 0이야. 이 상태로 치환 없이 계산하셔도 괜찮은데 혹시 안 보이시면 치환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2의 x제곱이 뭐 k라고 했다 해봅시다. 그럼 이 식의 구조는 k의 제곱 마이너스 5k 더하기 4라는 2차 방정식 구조니까 이때부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참고로 방정식의 값은 x가 몇인지를 찾아야 되고요. 여기에서 꽤 많이 나오는 오답 요인이 k까지만 구하고 원상복구를 하지 않아서 틀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다음 예제 3번. 뭐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예제 3번. 얘는 대칭식이거든. 대칭식은 한번 소개했던 적이 있어. 예시를 들면 이런 문제. 우리 x 더하기 y가 6이고 xy가 8이었다고 해봅시다. 이때 x랑 y가 몇이냐라고 물어보는 게 대칭식. 그러니까 여기 연립방정식에 대해서 x 자리에 y로 표기를 바꿔 쓰고 y 자리에 표기를 x로 바꿔 써도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식구조를 대칭식이라고 해요. 이 대칭식은 관찰하는 관점이 뭐다? 사실 얘는 근의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표기를 조금 더 정확하게 쓰면 얘는 알파 더하기 베타가 6이고 알파 베타가 8이다가 훨씬 자연스러운 서술이야. 이렇게 봤을 때 근에 대한 서술로 들어갔다라는 건 두 개의 근에 대한 서술, 그러니까 몇 차 방정식? 2차 방정식으로 복원해서 인수분해해서 풀면 돼. 그럼 너희가 노란색을 푼다고 치면은 두 근의 합이 6이래. 일단 뭐 심플하게 x제곱으로 잡아봅시다. 2x는 2x랑 다르지만 x제곱이라고 했을 때 두 근의 합이 6으로 나오는 근과 계수 마이너스 6x 됐을까? 거기에 두 근의 곱이 8이 나오네. 0이라고 하면서 x가 4거나 x가 2라는 건데 대칭식은 이게
x랑 y 값을 바꿔도 상관없기 때문에 알파, 베타 이렇게 되거나 베타, 알파 해서 두 개가 나올 거야, 답이. 둘 다 맞아. 이해됐을까? 그래서 뭐 4 더하기 2에 4 곱하기 2나 2 더하기 4에 2 곱하기 2나 같다라는 거야. 그럼 이제 위의 구조도 이렇게만 쓰면 되려나? 얘는 2의 x제곱을 내가 알파, 2의 y제곱을 베타라고 치환하면은 끝났어. 방금 했던 대칭식이야. 그러니까 두 근의 합이 10이고 두 근의 곱이 32인 2차 방정식으로 복원해서 직접 찾으시면 돼요. 얘도 여기까지만 설명할게요. 예제 4번. 예제 4번까지 하면 우선 지수 방정식 한 파트가 끝난 거고 그 다음 예제 4개 또 나올 텐데 그게 로그 방정식이 될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우선 문제 풀 시간을 조금 줄 거예요. 자, 예제 4번 보시면 3의 x제곱 더하기 3의 마이너스 x제곱이 t다 라고 했을 때 근의 개수를 물어봤는데 뭐 실근의 개수겠죠? 얘 우리 앞전 시간에 그리는 방법 배웠었어. 그지? 얘는 어떻게 그리냐면 3의 x제곱 대략 이렇게 그려지지 않을까? 3의 마이너스 x제곱 뭐 대략 이렇게 그려지지 않을까? 그럼 두 개가 무슨 관계냐면 대칭이야. 그지? 그리고 이 두 개는 0,1에서 교점을 가지기 때문에 y축 그림은 조금 미안. 이렇게 하면은 두 개가 대칭, 즉 모양 자체도 완전히 같은 합동의 형태를 띌 수 있어. 그래서 오늘 그 문제 하나 풀어줄게. 어떤 문제였지? 그 합동이라고 하면서 막그 얘기했던 거 있잖아. 이거 자체가 밑에 대한 성질이 같기 때문에 두 개가 대칭 관계라고까지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거야. 그래서 x 앞의 크기도 같죠. 1과 마이너스 1이니까. 그럼 얘를 그리는 방법은 막 이렇게 계산을 휘황찬란하게 해서는 물론 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렇게 할 줄 아는 사람도 그렇게 안 그리고 이 정도도 괜찮다 했었지. 이 y축을 기준으로 왼쪽의 개형을 봤을 때 3의 마이너스 x제곱은 가면 갈수록 엄청 커져요. 그죠? 반면에 3의 x제곱은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사실상 0에 가까워져. 그러니까 이 그래프 개형이 왼쪽 끝으로 갈수록 1번에 따라가겠어? 2번에 따라가겠어? 경향 자체가 1번에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지? 2번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사실상 0에 가까운 있으나 마나 효과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략 이런 형태로 나와. 오른쪽도 동일한 논리로 이런 형태로 나와. 그럼 이 지점은 뭐냐? 이 지점. 우리 3의 x제곱도 0,1 지나고 3의 마이너스 x제곱도 0,1 지나잖아? 그래서 1 더하기 1한 이 좌표가 딱 2야. 이게 최소 지점이야. 그래서 좀, 네. 뭐 쌍곡선 형태로 나왔죠? 이렇게. 그러면 왼쪽이랑 오른쪽을 각각의 함수로 인정했을 때 내가 y는 이라는 상수함수를 그어서 교점이 생기는 걸 찾을 거고요. 관찰의 시작 지점은 특수한 지점이 y가 몇일 때? y가 2일 때. 이때 딱 최소 지점과 몇 번 만나니까? 한 번 만나니까 이때가 근의 개수가 1개야. 이게 딱 경계로 될 거예요. 경계. 얘를 기준으로 위쪽으로 쭉쭉 그어주시면 얘는 몇 개? 2개. 아래로 그어주시면 빵개. 참고로 얘네는 특이했었지? 우리는 지금 이 함수만 봐야 되니까. 얘만 봐야 되니까. 얘가 이거였잖아. 그지? 그래서 딱 접할 때를 기준으로 2개, 빵개 정도로 관찰할 수 있다. 지수함수 파트 문제 쭉 설명했고요. 각 예제별로 이제 대표 예제 먼저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유제들 풀어봅니다. 우리 예제 5번부터 예제 8번까지 한번 봅시다.
예제 5번으로 넘어가면 이제 로그 문제가 나와. 그지? 로그 문제가 나오는데, 우리 로그 문제 푸실 때 제일 먼저 체크하시는 거 이거 좋아요. 무조건 진수 조건 먼저 체크하세요. 그러면 이 왼쪽 로그도 말이 돼야 되고, 오른쪽 로그도 말이 돼야 되잖아. 그지? 진수 조건 먼저 측정해 보시면, 얘는 살짝 봤을 때, 마이너스 5와 마이너스 1. 그지? 그래서 여기 왼쪽에서 측정한 진수 조건은 x가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5와 마이너스 1보다 큰 x다. 이렇게 볼 수 있어. 그치? 오른쪽에서 본 진수 조건은 x가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마이너스 3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3보다 x가 크다. 문제에서 원하는 건 동시에 말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왼쪽 논리랑 오른쪽 논리의 교집합 부분 x가 마이너스 1보다 클 때가 진수 조건일 거야. 이거 체크하고 문제 꼭 푸세요. 진수 조건 먼저 체크했어. 그러면 얘는 미치 같은 뺄셈이니까 진수끼리 나눗셈으로 되니 이제 본격적인 방정식 계산을 해봅시다. 로그 3에 x 더하기 3분의 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5라고 쓰실 수가 있고요. 얘가 원래였으면 계산한 결과 몇이어야 돼? 이거 1이어야 되지. 그지? 근데 왼쪽이 이미 로그 형태로 써졌으니까 좀 이쁘게 써줘보자. 1을 미치 3인 로그로 표현하면 로그 3의 몇이야? 3이지.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밑이 일치하는 상태면 이번에는 진수 부분이 똑같으면은 똑같지 않을까? 라고 해서 얘가 두 개가 같다. 양변에 몇을 곱하면서 x 더하기 3을 곱하면서 문제를 푸시면 2차 방정식으로 바뀌겠죠. 예제 5번에 3번인데 딱 읽었을 때 이 상태로는 못 푸는 거 알겠지? 왜냐면 밑이 지금 달라요. 근데 이 특징을 가지고 있어. 위치랑 진수가 지금 체인지 돼 있는 거 보면은 얘네 두 개 무슨 관계야? 역수 관계지? 그래서 좀 정상화 해봅시다. 로그 x에 x 더하기 1 마이너스 로그 x에 x 더하기 1 뭐 이 정도는 써줘도 괜찮을 것 같아. 그지? 그지? 그리고 x가 1보다 크다고 했으니 얘는 이제 진수 조건으로는 크게 신경 쓸 것도 없을 거고요. 너희 이 상태에서 뭐 할 거야? 치환할 거 아니야? 그래서 얘를 치환하면서 문제를 푸시면 돼요. 우리한테 익숙한 방정식 형태가 나오게 되는데 내가 로그 x에 x 더하기 1을 t라고 치환했다 해봅시다. 근데 우리 방정식 문제 풀 때 치환하시면 항상 뭐까지 생각해야 돼요? 범위까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범위는 이렇게 설명해 볼게. 지금 x가 몇보다 크다 했어? 1보다 크다 했지. 증가하는 로그야. 맞죠? 증가하는 로그인데 원래였으면 얘가 딱 1로 계산되면 몇이었어? 0이잖아. 근데 얘는 넉넉하게 몇부터? 1보다 큰 거부터 대입을 해주죠. 그래서 얘 자체는 항상 양수로 잘 갖춰지게 될 거야. 그럼 치환하면 2차 방정식 문제로 바뀌어요. 다음 예제 6번으로 넘어갈 건데 예제 6번 이 상태로 계산하는 게 만만치가 않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에서 아이디어를 찾아낼 할 거야. x의 로그 x제곱. 이것 때문에 어려워 보일 수 있으나 저게 힌트야. 우리 식을 딱 읽었을 땐 지수가 되게 복잡하게 써져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때는 어떤 조작을 취할 수 있다? 양변에 로그 조작을 취할 수 있다. 근데 너희 로그 0이라는 게 있니? 그거 없잖아. 로그 0이 어디 있냐? 정의가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이항시키고 로그를 씌울 거야. x에 로그 x가 있었다 해봅시다. x제곱분의 1000이라고 쓸 수가 있겠죠? 이 상태에서 뭘 씌우면 된다? 로그를 씌우면 된다. 물론 우리가 진수 조건을 파악을 하실 때는 처음 세팅되어 있는 녀석을 기준으로 하는 게 맞기 때문에 x가 0보다 크다가 진수 조건이 될 거고요. 양변에 로그를 씌우시게 되면은 로그 x에 로그 x제곱. 원래였으면 이렇지. 근데 로그 x에 로그 x제곱. 그걸 안 쓰려고 로그치 했던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앞에 곱셈으로 표기를 바꿔줄게요. 로그 x에 로그 x. 이렇게. 원래였으면 로그 x에 로그 x 제곱하면서 위에 진수의 거듭 제곱으로 써줘야 되는데 근데 그거 안 쓰려고 우리 로그치 한 거잖아. 그래서 앞으로 쳐냈어. 얘 계산이 로그 x제곱분의 1000이고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분리해서 써도 이제 믿을 수 있겠지. 이 상태면 너희도 2차 방정식으로 보였으면 좋겠고 계산해보면 돼. 예제 6번에 2번인데 여기에서 쓰이는 로그 공식 있죠? A의 로그 B의 C는 C의 로그 B의 A 이렇게 바꿀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바꿔서 쓸 수 있어.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 거냐면 이 9 로그 X랑 X 로그 9가 바로 같다고 볼 수 있겠죠? 왜요? 라고 물어보면 이것 때문이야. 그래서 앞에서부터 다시 써보잖아. 9 로그 x는 그대로 둘 거고요. 얘를 바꿔서 써볼게요. x 로그 9랑 같은 거는 9의 로그 x제곱. 그지? 로그 공식이죠. 거기에다가 빼기 2. 얘도 9 로그 x 더하기 9의 로그 x제곱. 이렇게. 더하기 3은 0. 여기에서도 9의 로그 x제곱을 너희가 뭐라고 치환하면서 t로 치환하면서 문제를 푸시면 돼요. 참고로 로그 x를 계산한다 치면은 계산 결과가 실수 전체잖아. 그지? 그러면은 9의 거듭 제곱이니까 지수함수를 생각해 보시면 치환한 범위는 이렇게 나오겠네요. 또 생각할 수 있고요. 너희가 원상복구해서 답을 쓸 때 주의해야 될 것 또 뭐 있겠어? 무슨 조건? 진수 조건도 생각해야 될 거야. 어찌되었든 내가 뭐 치환한 걸로 다시 표현하면은 t의 제곱? 얘는 t 더하기 t죠. 마이너스 4t 더하기 3은 0. 또 2차 방정식 문제로 바뀌었다는 뜻이야. 거의 다 왔어. 예제 7번, 예제 8번 하고 문제 풀 시간 한 번 해줄게요. 여기까지 뭐 그렇겠네 정도로 이해하면 되게 잘 이해하고 있는 거야. 계산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마음 편하게 생각했으면 좋겠고 이 지수로그 방부등식 파트는 이미 알고 있던 걸 좀 다시 조합해서 내는 느낌이라 낯설진 않을 거예요. 예제 7번. 예제 7번은 지금 밑에 대한 서술이 같죠? 그래서 뭐 억지로 여기에서 밑변환을 또 하진 않을 거고 그냥 이 상태로 좀 조작을 해줄게. 똑같은 부분이 생기도록 할 건데 너희가 16을 4의 제곱으로 바꿨어도 괜찮지 않아? 그치? 16은 4의 제곱이고 8은 2의 세제곱으로 바꿨어도 되지 않아?
나만 이거 이렇게 보이나? x-y가 2고 2x 더하기 3y가 마이너스 1이다 라고만 적어주면은 너희가 아는 문제로 바뀐 것 같아. 아는 문제 됐지? 그래서 계속 뭐 치환하고 조작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풀었던 인수분해 뭐 아니면 뭐 같은 부분끼리 뭐 항등식 그런 느낌으로 문제들을 다 풀 수가 있었고 오늘 마지막 진도 예제 8번까지 하고 문제 풀 시간 줄게요. 예제 8번 보시면 a 로그 x 더하기 b가 c 로그 x의 10이라고 나와 있어. 근데 얘가 b를 잘못 봤을 때 근이 이렇고 c를 잘못 봤을 때 근이 이렇다 라고 나와서 문제 뭐 구하라는 거지? 왜 안 썼지? 뭐 구하라 했냐면 옳은 근 그러니까 원래 근이 맞는 게 뭐냐? 맞는 근 찾아달라는 거야. 얘는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 비슷한 문제 이것도 풀어봤거든? 그 2차 방정식인데 뭐 이렇게 써져 있는 2차 방정식이야. 근데 뭐 b를 잘못 봤을 때 근이 1이랑 3이었다. 이렇게 하면은 b가 틀렸으면 뭐는 맞는 거야? c에 대한 정보는 맞는 거 아니야? 그래서 c에 대한 정보랑 관련 있는 게 두 근의 곱이었다. 이런 식으로 풀었잖아. 완전히 같아. 그냥 문제 구조가. 그러면 안 그런 척 하고 있었다는 건데 얘를 다시 눈여겨보시면 로그 10의 x죠? a 로그 10의 x랑 c 로그 x의 10은 역수 관계잖아? 그래서 양변에 뭐를 곱하면서 시작할 거냐면 로그 10에 x를 곱하면서 시작할 거야. 곱하면 a 로그 10에 x의 제곱 더하기 b의 로그 10의 x. 껌 줄까? 커피 사탕 줄까? 껌 말고 커피 사탕? 알겠어. 얘는 는 하고 원래는 c죠. 근데 이항시켜서 마이너스 c는 0까지 쓸 수 있겠네. 물론 이 상태 인정하고 풀어도 뭐 존중하지만 치환해서 볼게요. a t의 제곱 더하기 bt 마이너스 c가 0이라는 이제 2차 방정식으로 볼 수 있겠다. 또 이러면 안 돼. 우리 치환했잖아. 치환한 거는 이 근을 그대로 읽는 게 아니라 내가 앞에서 뭐를 치환했기 때문에 로그 10의 x를 t로 치환했기 때문에 x에 대입한 결과로 번역해서 써야 돼. 이 방정식의 근을. 그렇죠? 단계를 거쳐보시면 만약에 루트 10을 대입했다 해봅시다. 그럼 t의 관점에선 계산하면 몇인 거야? 루트 10 대입해서 계산하면 2분의 1인 거야. 그래서 이때는 근이 2분의 1이고요. 로그 10에 0.01로 대입해서 계산했을 때는 마이너스 2인 거지. 그럼 이 2분의 1과 마이너스 2라는 근은 b가 틀리대. 그럼 뭐는 맞다? c는 맞다라고 넘어가면서 여기에서 찾아갈 정보는 근각에서 관계 두 근의 곱으로 번역하시면 돼요. 두 개 곱하면 몇 나옵니까? 마이너스 1 나오죠. 그러니까 근각에서 두 근 곱 읽었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된다는 거야. 따라서 C가 A다. 오케이? 아래도
치환했던 형태를 토대로 원래 방정식의 근을 치환한 근으로 번역하셔서 써야 돼요. 대기 근인 경우는 대입해서 t의 관점에서는 2를 뜻하고 0.011 근인 경우는 대입해서 관찰하면은 t의 관점에서는 마이너스 2가 근이란 뜻. 그럼 얘는 두 근 합이 몇을 뜻해요? 0을 뜻하죠? 여기서 바로 두 근 합은 C가 틀렸기 때문에 이번엔 B가 맞지 않을까? 바로 계산한 거야. 따라서 B가 0이다. 이걸 토대로 조합해서 쓰시면 AT의 제곱 마이너스 A가 0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러면 뭐 친절하진 않네. 여기서 계속 두 근으로 지칭하고 있거든, 문제에서. 선생님이 좀 그른 생략을 했는데, 문제를 다시 읽어보면은 두 근, 이걸 계속 얘기하고 있어. 만약에 A가 0이었으면 근이 두 개가 나오겠니? 안 나오겠지. 그러니까 계속 두 개의 근에 대해서 어필하는 것 자체가 A가 절대 0이 아닌 걸 보장하고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양변을 뭘로 나눌 수가 있다? A로 나눌 수가 있는 거야. 원래였으면 나눗셈이 되게 조심스러운 연산이어서 혹시라도 내가 0으로 나누고 있지 않은가? 나도 모르게 0으로 나누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 근데 이 경우에는 다행히도 문맥상으로 계속 두 근을 제시하고 있는 건 2차 방정식 형태가 깨지지 않는다라는 게 계속 전제로 깔리면서 계산된 것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도달했을 때도 A가 0이 아닌다라는 게 들어가 있는 거야, 식 자체에. 양변을 A로 나누면 t제곱 마이너스 1이 0인 거니까 t는 로그 10의 x였고요. 합차 공식으로 쪼개서 쓰시면 로그 10의 x 더하기 1 로그 10의 x 마이너스 1은 0으로 되면서 근 두 개가 나오게 된다. 그래서 뭐 10이랑 10의 마이너스 1제곱이 답이다. 까지가 이번 진도예요.